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지원금과 재난지원금은 이제 사라지고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은 여러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2년 11월부터 23년 1월에 걸친 지자체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식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서 미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약 2조 1,1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재난지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11월 초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공식 발표한 재난지원금 소식을 총정리했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1월, 12월 지자체 재난지원금이나 지자체 지원금을 주는 곳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산청군, 전 국민의 재난지원금 20만원 지급, 산청사랑 상품권 1인당 20만원 지원,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지급, 산청군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1인당 2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산청사랑 상품권으로 1인당 20만원 지급하며 올해 7월 31일 기준 산청군에 주소를 둔 산청군민이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은 11월 1일부터 읍면 담당 공무원이 마을을 방문해 우선 지급하고 12월부터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접수 31일 마감 90%는 신청 마쳤다고 합니다. 29일부터 30일 이틀간 주말 접수 창구 운영합니다. 방문 접수는 4일까지 가능합니다. 원주시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을 지급 중인데요. 현재 마감이 임박한 상황으로 10%의 주민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31일까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주말 접수도 가능한데요. 29일은 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하고 30일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시청 1층 로비에서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신청을 해주세요. 군산시는 출산지원금은 인상했습니다. 다섯째 출산지원금은 1,725만원 지급합니다. 군산시는 2023년부터 출산지원금을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 셋째는 400만원, 넷째는 600만원, 다섯째는 1,500만원을 받고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육아용품 구입비 25만 원을 따로 받는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가 군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이 대상이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구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주는데요. 최대 연 320만원의 대출 이자를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에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2022년 신규 또는 추가 대출한 부부가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우리둥지 대구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시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하고요. 사전 승인된 대상자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금은 자녀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며 기본 지원 2년에 최장 6년을 지원을 한다고 하니 신혼부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120 대구 달구벌 콜센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군은 어르신 목욕비 등 지원금을 인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산군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목욕비와 이 미용비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를 2배로 인상해 반기별로 5만 4천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어르신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2023년부터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용산구 아이 넷 이상 낳으면 출산장려금 600만 원 지급을 합니다. 서울 용산구는 출산장려금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이까지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을 하고 셋째 아이부터는 바우처 플러스 현금 200만 원, 넷째 아이부터는 바우처 플러스 현금 4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변경된 출산지원금은 올해 1월 1일생부터 소급 적용되고요. 신청은 자녀 출생을 신고할 때 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구로구는 소상공인 동행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2020년에서 22년 중 매출이 감소된 구로구 관내 사업자 등록, 소기업 소상공인이며 091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및 2020년에서 2022년 중에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업체에 지급을 합니다. 사업체당 50만 원 지급으로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추가 지급이 있고요.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 내에서 하시면 되고 신청 기간은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며 11월 17일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의료비를 5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기초건강검진 등 필수 의료를 지원하고 검진 중에 발견된 질병 치료비, 중성화 수술비 등을 지원을 하는데요. 24시 아프리카 동물 메디컬 센터, 강서종합동물병원 등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해 반려동물 진료를 받으시면 되고요. 동물병원 방문하실 때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지참해 동물병원을 방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진찰료 최대 1만 원만 부담을 하면 기초검진,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약 30만 원 상당의 필수 진료 의료비가 지원이 되고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 등에 한해 2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청년 이사 비용 지원을 4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올해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 39세의 서울 청년은 이삿짐 운송비와 중개 수수료를 더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의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월세가 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55만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요.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청년 몽땅 정보통 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부산은 부산문화재단에서 부산장애예술인 창작활동보조금 지원을 해주는데요. 1인당 50만 원을 지원을 해주며 코로나 발병 이후 창작활동이 증빙이 가능한 장애 예술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의 산재보험을 지원을 해주는데요. 산재보험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신청은 11월 14일까지 잡아봐 앱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경기 군포시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을 하는데요. 11월 4일까지 모집을 하며 연 소득이 4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구성원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1%를 지원을 하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화성시는 1인당 50만 원 소상공인 일부에게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지난 코로나 방역 기간에 화성시가 발령한 집합금지 영업 제한 업종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31일까지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고요. 오프라인 신청은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양시는 11월 18일까지 소상공인 지원금을 업체당 50만 원을 주는데요.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체는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되고요.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한 업체,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태풍 피해 주택 소상공인 정부 재난지원금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경북 포항시는 정부가 제12호 태풍 흰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상향해 지급키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태풍 흰남노 피해 복구계획과 주택 소상공인 피해 지원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총 7,800억 원을 투입하는 복구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중대본은 주택 피해자와 소상공인의 주거 생계 안정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기존 기준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택 전파는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1,600만 원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에는 피해 주택의 면적에 따라 지원 금액을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3,600만 원까지 면적별로 단계적으로 상향 지원키로 했습니다. 주택 반파 지원금도 기존 800만 원에서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늘렸다고 합니다. 주택 침수도 기존 2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을 지원하며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 시 200만 원을 지원한 것에 100만 원을 더해 총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주택피해 등에 대한 지원 기준을 토대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대본은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제3피해액과 복구비를 산정해 지원하되 사유시설 피해까지 유발한 공공시설은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 계획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습니다. 하천폭이 좁아 침수 피해를 유발한 하천은 하천폭을 확장하고 교각 간 간격이 좁은 교량은 넓히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태풍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의 주거 생계 안정을 고려한 이번 지원 계획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정부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복구 계획을 신속히 수립한 만큼 복구 사업을 치밀하게 추진해 포항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2년 11월 진행하는 재난지원금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한 내에 꼭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보내세요.